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예. 오늘은 10월 9일 금요일, 한글의 날입니다. 금요일이고요. 한글의 날 빨간 날이라서 휴장으로 오늘은 매매를 못하죠. 못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해드릴 이런 자료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료를 만들고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돌파 매매, 신고가 매매 영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항상 돌파 매매, 신고가 매매, 거래량이 중요하다.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재료 찾기라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도대체 거래량이 언제 터지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뒤에 가서 조금 더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먼저 일단 팁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료 찾기라는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결국은 한 종목에 돈이 몰리기 위해서는 거래가 터져야 되죠. 그 거래가 언제 터지냐라고 했을 때는 이 재료가 터질 때 이렇게 돈들이 몰려요. 그냥 그런 재료가 터질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재료의 크기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뒤에서 공부를 할 거지만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항상 대통령 일정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 매주 일요일 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일정이 나옵니다. 그 일정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음, 어떠한 뉴스에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떴을 때 거의 뭐 상한가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국내 최초는 한 10%에서 20%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상한가도 들어가고요. 뭐 M&A는 단기적인 추세로 급등이 나오고요. 지분 변동, 체제주주 변경 이런 거는 일단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차트의 흐름, 시장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 종목단의 흐름이 어떻게 이게 호재로 받아들이는지, 악재로 받아들이는지 흐름을 잘 봐야 되고요. 특허권 취득하면은 보통 10%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한 10%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100%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 15%에서 20% 이렇게 급등.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어닝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들어가는 그 코스닥의 작은 종목단에서는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뭐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개급등이 나옵니다. 음, 한 2년 전에 삼성전자가 뭐 관련해서 백종가 투자한다고 했죠. 이재용이 구속을 당했다 풀려 나오면서 어떤 하나의 시그니처를 줬는데 그때 아남전자나 뭐 여러 가지 관련 종목, 키오스트 관련주 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삼성전자랑 묶이면은 뭐 수주를 했다 뭐 했다 하면은 거의 급등이에요. 급등 20% 이상. 그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나왔다 이러면은 사망 나왔다 하면은 조금 움직여요. 10% 15%. 근데 어떠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뭐 그날은 20% 이상 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바이러스 감염 뉴스도 초창기에 초창기에 국내에서 발생해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데 급등을 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최초로 사망자가 뭐 한 명에서 세 명 뭐 이렇게 는다 이러면은 뭐 거의 관련주들 급등합니다. 그리고 1조 이상 이거는 뭐냐면요, 코스닥 종목에서 뭐랑 어떤 기업이랑 1조 이상 수주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뜨면은 거의 뭐 20% 이상 또는 상한가까지 들어가고요. 정책 테마, 이 테마 요즘에 우리 수소차, 전기차, 그린뉴딜 이런 거 보면은 뭐 상한가도 가고 단기 급등을 하죠. 그리고 신선한 거, 작년
같은 경우에 대지열병 같은 거 나오면은 이 마니커가 점상 가고 그 다음에 한 15%에서 20% 정도 더 갔어요. 다음날. 그리고 첼시스 같은 거는 상한가를 두 방 반 갔어요. 두 방 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옛날에 허니버터칩 없어서 못 팔 때 허니버터칩 관련 주들이 굉장히 급등했고, 포켓몬고 한때 유행했을 때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신선한 거 BTS 초창기 나왔을 때 키리스트나 DBC 그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쌓일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정치 테마 항상 인물주 위주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의 그 공약, 그 공약에 관련해 가지고도 항상 급등을 하고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거는 뭐 별로 매입한 후에 자사주를 매입한 후에 소각되는 게 좋은 겁니다. 자사주 매입은 그냥 오히려 그냥 올라갔다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입한 후에 소각하는 것도 큰 재료다. 뭐 이런 정도의 뉴스의 힘을 좀 알고 이런 뉴스가 떴을 때 각 종목단에 강한 매수세가 붙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매수세가 붙는다는 거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거래량이 위로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본적인 거 이거예요. 경제 신문을 항상 읽어야 돼요.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구독을 안 해도 이제 그 신문사별로 뉴스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으로. 그래서 신문을 계속 읽어요.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 문화예술면 다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뉴스에 다 돈입니다. 그 뉴스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다 돈. 그런 뉴스를 매일 아침에 챙겨야 돼요. 매일 아침에 챙기고 주말에도 챙기고, 그리고 제가 항상 주말에 스케줄, 그 주 한 주의 스케줄 말씀해 드리죠. 그런 뉴스를 뽑아가지고 스케줄을 계속 적어 놓는 거예요. 항상 이런 스케줄을 적어 놓고 스케줄 매매를 하고, 그 재료의 힘을 보고 차트를 보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요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거래량은 언제 터지는데? 라는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래량은 항상 뉴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 최근에 얼마 전에도 렘데시비르 뉴스를 통해서 트럼프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는데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다라고 하니까 관련주들이 아침에 굉장히 급등을 했죠. 예. 테슬라에서 배터리 데이 때 자율주행을 우리가 완성을 한다. 몇 년 안에, 이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해요? 자율주행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이렇게 거래량은 뉴스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뉴스를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뉴스를 항상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거래량의 기본은 시장의 관심인데, 그 관심은 뉴스에서 나온다. 그 뉴스는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 다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뉴스를 잘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항상 뉴스 읽고 생각하고 듣고 기동량하고 또 내 생각으로 정리하고 비교해보고 긍정도 해보고 부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제 재료 찾는 법이나 그런 크기에 대해서는 뒤로 갈수록 뒤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